안녕하세요. 저는 손주를 지키지 못한 67살 할머니입니다. 제 손주 지훈이는 작년 겨울 17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들 착하다고 했던 아이였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제삿날 새벽 제사상 위에서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접시 옆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어요. 맨 첫 줄에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할머니가 웃을 때마다 엄마는 울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읽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면서도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혀 몰랐던, 아니 모른 척했던 진실을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실 1년 전 겨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시청 민원실에서 일했던 공무원이었어요. 규칙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고 늘 옳은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퇴직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손주 지훈이는 제 아들 부부가 일찍 헤어진 후 며느리 소연 씨와 함께 제 집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었어요. 바르게, 떳떳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가 17살 되던 해 겨울,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했어요. 학교 문제 때문이라고, 그럴 나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1년 동안은요. 본격적인 이야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에 지역이나 상황을 남겨주세요. 개별로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제 그날 새벽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사상 위에 놓인 그 일기장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그날은 지훈이의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일어나 제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짓고 나무를 묻히고 생선을 굽고 평생 해온 일이라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접시를 올리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하얀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이고, 한숨을 쉬며 조각을 줍는데 손가락에서 따뜻한 액체가 흘렀습니다. 비었어요. 깨진 접시에 베인 거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사상 위에도 핏자국이 있었거든요. 제 손에서 흐른 피가 아니었어요. 이미 마르기 시작한 어제쯤 묻은 것 같은 피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제사상 아래 지훈이 영정사진 뒤에서 뭔가 보였어요. 낡은 공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도 없는 누렇게 변한 일기장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렸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열었습니다. 첫 장에 지훈이의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가 웃을 때마다 엄마는 울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할머니는 늘 옳은 말만 하세요. 근데 옳은 말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손에서 일기장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읽기가 무서웠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경찰에 알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혼자 감춰야 하나? 결국 전화를 들었습니다. 형사가 도착한 건 새벽 6시쯤이었어요. 최상우라는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제사 준비하시다가 발견하셨다고요? 네. 그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최 형사가 일기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더니 어느 장에서 멈췄어요. 할머니, 이거 보셨습니까?
그가 가리킨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12월 17일. 엄마가 나 대신 울 거야.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12월 17일. 그날은 지훈이가 죽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날 무슨 일 있었습니까? 최 형사의 질문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은 플래시백처럼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학교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교복이 흙투성이었어요. 왜 이 모양이야? 또 싸웠어? 아니에요, 할머니. 거짓말하지 마. 내 엄마도 맨날 거짓말했어. 넌 엄마 닮아서 그래.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왜 또 말썽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 알았어? 지훈이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 최 형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는 일기장을 덮으며 말했어요. 일단 정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 자살로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설마 지훈이가 저 때문에?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그저 바르게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옳은 일을 가르치려 했던 거라고요. 그런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왜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걸까요? 최 형사가 돌아간 후 저는 지훈이 방문 앞에 섰습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방.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망설이는데 복도 끝에서 며느리 소연 씨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원망, 분노, 아니면 두려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훈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테이블 위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가져가지 않고 놔둔 거였어요. 일단 더 읽어보시라고 했었죠. 손이 떨렸지만 다시 펼쳤습니다. 중간쯤 넘기다가 한 문장에 눈이 멈췄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 봐. 근데 엄마는 그냥 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느리 소연 씨, 그 사람에 대해 저는 늘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들과 이혼한 여자, 제대로 가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훈이는 엄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엄마한테 또 차갑게 대하셨어.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 근데 나는 알아. 엄마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최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측과 지훈 양의 친구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던가요? 모두 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착한 아이였다고. 최 형사가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어요. 지훈이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마지막 게시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행복해질까? 업로드 날짜는 12월 17일 밤 11시. 죽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형사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물었어요. 할머니,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지훈 양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할머니 맞으시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저만 먹었죠. 지훈이는 먹지 않았어요. 왜 안 먹었습니까? 그게 말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혼을 내서 아이가 밥을 먹지 않았다고? 할머니, 숨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일기장 내용과 SNS, 그리고 주변 증언들을 종합해보면 지훈 양은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정서적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서적 압박.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걷는 소리, 서랍을 여닫는 소리. 처음엔 바람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반복됐죠. 사흘째 되던 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새벽 2시 복도로 나갔습니다. 지훈이 방문 앞에 섰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1년 전 그날 그대로. 책상 위에 교과서, 침대 위에 인형, 벽에 붙은 시간표, 모든 게 멈춰 있었어요. 한 발짝 들어섰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공책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맨 위에 있던 공책을 꺼냈어요. 학교 일기였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오늘의 다짐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기. 오늘의 다짐 거짓말하지 않기. 오늘의 다짐 착한 손주 되기. 같은 문장이 매일 반복되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공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텅 빈 복도만 보였습니다. 환청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지훈이 목소리를. 다음 날 아침 최 형사가 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상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기록이요? 네. 지훈 양이 작년 가을부터 상담실을 5번 방문했더군요. 그랬어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지훈이가 학교 상담을 받았다는 걸. 최 형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상담 선생님 기록 내용입니다. 학생은 집에서 실수할까봐 두렵다고 함. 할머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함.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더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음. 할머니가 화낼까봐 무섭다고 여러 번 언급. 그럴 리가. 저는 그냥 뭡니까? 최 형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냥 바르게 키우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시려는 겁니까?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아이는 부모의 기대가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 형사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훈 양이 죽던 날 할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뭡니까?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아침 플래시백이 떠올랐습니다. 12월 18일 아침 지훈이가 학교 가기 전에 거실로 나왔어요. 할머니, 왜?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빨리 말해. 학교 늦겠다. 저기, 사실은 지훈이가 뭔가 고백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제 할머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요. 학교에서 싸운 게 아니라. 또 거짓말이야?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제도 거짓말, 오늘도 거짓말.
너도 내 엄마처럼 도망칠 거야? 힘들면 거짓말하고 도망가는 거야?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됐어. 학교 나가. 아이는 그대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뒤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할머니, 최 형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언제 울었는지도 모르게 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저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최 형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금부터라도 들어주십시오. 지훈 양이 남긴 말들을 그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일기장 끝까지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읽어보십시오. 끝까지. 그게 지훈 양이 할머니께 남긴 마지막 말일 겁니다. 형사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중간쯤 넘기다가 한 문장에 눈이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실망시키는 제가 무서워요.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때 또 들렸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뒤돌아봤습니다. 복도 끝 지훈이 방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작고 흐릿한 실루엣이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며느리 소연 씨였어요. 병원 가운도 벗지 않은 채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아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무슨 일이? 경찰한테 들었어요. 지훈이 상담 기록. 소연 씨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도 오늘 알았어. 지훈이가 상담받은 걸. 상담받은 것만 모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몰랐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소연 씨가 가방을 열더니 뭔가를 꺼냈어요. 또 다른 일기장이었습니다. 이거 지훈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거예요. 경찰도 모르게 제가 가져왔어요. 일기장을 제 앞에 내던졌습니다. 읽어보세요. 어머님이 그 애한테 뭘 했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일기장을 집었어요. 펼쳤습니다. 할머니는 저한테 늘 말씀하세요. 내 엄마처럼 되지 마라. 근데 엄마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냥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인데.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차갑게 대하셨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근데 나는 알아요. 엄마 손이 떨리고 있는 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더 읽으세요. 소연 씨가 소리쳤어요. 손이 떨려서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읽었어요. 엄마는 매일 밤 울어요. 할머니 몰래. 근데 저는 다 들어요. 벽 너머로. 제발 그만. 아직 안 끝났어요. 소연 씨가 일기장을 빼앗아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그녀가 가리킨 부분을 읽었습니다. 12월 17일. 오늘 할머니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도 엄마처럼 도망칠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할머니 눈에는 제가 그렇게 보이나 봐요. 숨이 막혔습니다. 당신이 그 애한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소연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너도 엄마처럼 도망칠 거냐고. 그 말 들은 날 그 애가 무너진 거예요. 나는 그냥 뭐요? 바르게 키우려고 했다고요? 소연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바르게가 뭔데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요? 떳떳하게 살라는 거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소연 씨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한테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17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나도 지훈이를 사랑했어. 사랑이요? 소연 씨가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사랑한 게 아니에요. 지배한 거예요. 그 말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내가 언제, 매 순간이요. 소연 씨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어머님은 늘 옳았어요. 항상 정답을 가지고 계셨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무섭다니. 정답만 있는 집은 숨 쉴 수가 없어요. 실수할 수도 없고, 약해질 수도 없고, 그냥 인간일 수도 없어요. 소연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훈이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약해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그런 지훈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 씨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날 아침에 지훈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말하려던 게 있었어. 근데 내가 끊어버렸지. 그 애가 뭐라고 하려던 건지 아세요? 소연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저한테 그날 아침 문자를 보냈어요. 화면을 보여줬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한테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는지. 무서워도 말할 거야.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애는 어머님께 사랑한다고 말하려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소연 씨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려 했다고요? 그런데 나는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안 돼, 안 돼.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또 들렸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뒤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환영인지 환각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슬프게.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지훈이가 보였어요. 학교 가던 그날 아침 문 앞에서 뒤돌아보던 아이의 뒷모습이. 저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었죠. 새벽 4시, 5시까지 뒤척였습니다.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 때쯤이면 또 들렸어요. 할머니, 지훈이의 목소리. 할머니, 괜찮아요.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만 있을 뿐이에요. 환청이라는 걸 알아요. 제 죄책감이 만들어낸 소리라는 것도.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서 낯선 사람을 봤어요. 눈이 푹 꺼지고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혼잣말을 했어요. 나는 그 애를 죽인 게 아니야. 나는 그저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뭐죠? 바르게 키우려 했다고요? 옳은 길을 알려주려 했다고요? 그게 변명이 되나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나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오후 최 형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사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요?
지훈 양의 죽음은 자살로 최종 결론 났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살이라고요? 네. 학교 폭력이나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서는 없었지만 일기장과 정황상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형사가 서류를 정리했어요. 가정 내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끝인가요? 네. 사건은 종결됩니다. 형사는 일어서려다가 멈춰섰습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뭔가요? 후회하십니까? 그 질문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후회 하냐고요? 네. 지훈 양에게 했던 말들, 대했던 태도들, 목이 메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그럼 됐습니다. 최 형사가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법은 어머님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평생 처벌하실 거예요. 그게 더 무거운 벌이죠. 형사가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종결, 자살,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무도 저를 벌하지 않아요. 법도 경찰도.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왜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플까요?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 애를 죽인 게 아니야. 나는 그때 또 들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지훈이의 목소리. 이번엔 더 또렷했어요. 마치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할머니는 잘못 없어요. 저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아니야. 나는 너를. 말이 막혔습니다. 나는 너를 뭐라고요? 사랑했다고요? 정말 그랬나요? 아니면 제 기준에 맞춰서 키우려고만 했던 걸까요? 며칠 후 소연 씨가 짐을 쌌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나갈게요. 어디로? 병원 근처로 작은 원룸 얻었어요. 이제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소연 씨가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님,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훈이한테 하세요. 그 애한테. 그녀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도 힘드신 거 알아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건 지훈이었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집이 텅 비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최 형사님 계십니까? 퇴근하셨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미정이라고 전해주세요. 제가 그 애를 죽였다고. 예,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손주를 죽였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돌아봤습니다.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거실 한가운데. 이번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도 아니에요. 너무나 생생하게 보였거든요. 지훈아. 할머니, 괜찮아요. 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미워서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할머니를 지키려고요. 그 말에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일기장 끝까지 읽어보세요. 거기 다 있어요. 지훈이의 모습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가지 마.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약해서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간 거. 아니야.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나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텅 빈 거실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평생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끝까지 읽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지훈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손이 떨렸지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중간을 지나 끝으로 갔어요. 마지막 페이지는 12월 17일이었습니다. 죽기 하루 전. 오늘 할머니한테 또 혼났어요. 너도 엄마처럼 도망칠 거냐고 물으셨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떠난 게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엄격하셨던 거죠. 나마저 떠날까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세요. 평생 옳은 사람으로 살아야 했으니까. 완벽해야 했으니까. 다음 줄을 읽었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사랑이 때로는 무겁고 아프지만 그래도 사랑이라는 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인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뒷표지가 두툼했어요. 펼쳤습니다. 뒷표지 안쪽에 종이 한 장이 접혀서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지훈이의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아마 할머니 곁에 없을 거예요. 미안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미워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가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떠나면 혼자 남으실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제가 있으면 할머니는 계속 아프실 거예요. 저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에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강박에 엄마가 떠난 것도 제가 완벽하지 못한 것도 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할머니는 계속 자책하시잖아요. 밤마다 한숨 쉬시는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제가 먼저 가면 할머니가 남으실 거라고. 제가 없으면 할머니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할머니를 더 아프게 만드는 거라는 것도. 근데 저는 더 이상 할머니가 저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걸 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에요. 저도 사랑받는 방법이 서툴렀고요. 이제 할머니는 자유로워지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옳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할머니로 사세요. 그게 제가 할머니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선물이에요. 사랑해요, 할머니. 제일 많이, 제일 깊이. 지훈이가. 편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아니야. 아니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아니야, 지훈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이는 나를 지키려고 간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하려고? 아니야. 내가 자유로워져야 할 사람은 너였어.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평생 울어본 것보다 더 많이. 그때 또 들렸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할머니, 이제 웃으셔도 돼요. 못 웃어. 어떻게 웃어? 저는 할머니가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이요. 지훈아. 할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간 거. 용서는 무슨.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지훈아, 지훈아.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엉망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지훈아, 거울 속 제 얼굴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할머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너를 기억하는 것부터.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햇살이 물결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이제 알겠어. 바다를 향해 말했어요. 사랑은 오름이 아니었구나. 완벽함도 아니었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였구나. 지훈이가 웃는 것 같았어요. 저 멀리 바다 끝에서 그날부터 무언가 바뀌었습니다. 지훈이의 방을 열었어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여니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교과서를 정리했습니다. 서랍 속 공책들도 꺼냈어요. 하나하나 넘기며 봤습니다. 오늘의 다짐 할머니 실망시키지 않기. 그 문장이 보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미안해, 지훈아. 할머니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지웠구나. 침대에 앉았습니다. 지훈이가 늘 앉아있던 자리. 베개를 안아봤어요. 아이의 냄새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래도 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잘못했어. 눈물이 또 흘렀어요.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지훈이가 뭐라고 대답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괜찮아요. 며칠 후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민원 게시판이 있었습니다. 평생 일했던 그곳, 늘 옳은 답을 제시하던 그곳, 로그인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 늘 옳았던 할머니의 고백. 저는 평생 시청 민원실에서 일했습니다. 30년 넘게 시민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었죠. 퇴직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를 키우면서도 늘 옳은 답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바르게 살라고, 떳떳하게 행동하라고. 저는 늘 옳았습니다. 항상 정답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옳음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걸. 제 정답 때문에 실수할 수도, 약해질 수도 없었다는 걸. 제 손주는 작년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늘 옳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떠났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사랑은 옳음이 아니라는 걸, 완벽함이 아니라는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약해도 실수해도 불완전해도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걸. 늦었지만 고백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한미정. 손가락이 떨렸지만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글이 게시됐어요.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였어요. 할머니, 글 받습니다. 그래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거실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렵죠. 용서요? 네. 할머니는 지금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그건 할머니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최 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 양이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할머니를 용서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편지에 다 써 있었잖습니까? 할머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라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나는 할머니도 피해자예요. 형사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의?
할머니 자신의 평생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그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그게 지훈 양이 원하는 거예요. 형사가 돌아간 후 지훈이의 일기장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화로를 준비했어요. 일기장을 펼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영원히. 나도 사랑해, 지훈아. 영원히. 일기장을 화로에 넣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종이가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불꽃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 또 들렸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할머니. 뒤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할머니, 이제 웃으셔도 돼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미소도 지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웃어도 되는구나. 불꽃이 점점 작아졌어요. 쟤만 남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쟤를 날려보냈어요. 하늘로, 바다로. 잘 가, 지훈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 자유로워질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던 색깔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학교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지훈아, 안아주고 싶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도 괜찮아지세요. 약속이에요. 약속할게. 지훈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지훈이. 아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져갔어요.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혼잣말을 했어요. 나를 용서하는 시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아침마다 지훈이 방문을 열었어요. 환기를 시켰습니다. 더 이상 그 방을 피하지 않았어요. 책상에 앉아서 지훈이의 공책들을 읽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다짐 할머니 웃게 해드리기. 이 문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훈아, 할머니 이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아침 소연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게시판 글 봤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울 게 뭐가 있어. 너무 늦었는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하신 거예요. 소연 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너도. 전화를 끊은 후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문득 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지훈이 책상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맨 아래 깊숙이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있었어요. 펼쳐봤습니다. 지훈이의 글씨였어요. 낙서처럼 휘갈겨 쓴 짧은 문장.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할머니 혼자서도 잘 사실 거예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이제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작은 유리병을 찾았습니다. 부엌 선반 위에 있던 거였죠. 종이를 병 안에 넣고 뚜껑을 꼭 닫았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한테 답장을 보낼게. 다음 날 새벽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해가 뜨기 전이었어요.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갔어요. 지훈이가 좋아하던 자리. 여기서 바다가 제일 잘 보였거든요.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병을 꺼내 들었어요. 지훈아, 할머니 편지 받아줄래?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는 할머니를 지키려고 갔다고 했지. 근데 할머니는 이제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지키지 못한 게 할머니의 가장 큰 죄라는 걸.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지훈아. 정말 미안해. 병을 가슴에 안았어요. 근데 이제는 할머니도 약속할게. 너처럼 억지로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을게.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약해도 괜찮고, 옳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 병을 바다 쪽으로 내밀었어요. 잘 가, 우리 지훈아. 병을 던졌습니다. 작은 유리병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어요. 바다로 바다로. 첨벙.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이 파도에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언덕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어요. 지훈아, 할머니 봐. 해가 뜨고 있어. 혼잣말을 했어요. 너도 보고 있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지훈이도 어딘가에서 이 아침을 보고 있을 거라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말랐어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웃고 있어, 지훈아. 바다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너 때문에, 너 덕분에.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결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배웠어, 지훈아.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은 옳음이 아니라는 거, 완벽함도 아니라는 거.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였다는 걸. 눈을 떴어요.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안녕, 지훈아. 할머니 다녀왔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햇살도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예전처럼 혼자만의 아침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영원히.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평생 옳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옳지 않아도 그냥 합리정으로.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띄워보낸 병이 어디쯤 갔을까요? 아마 멀리, 아주 멀리 갔겠죠. 그곳에서 누군가 발견하겠죠. 그리고 읽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문장을. 오후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미정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미소 지었어요. 네, 좋아졌어요. 조금씩.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저렇게 웃으며 다녔어야 했는데. 가슴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그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오늘도 잘 살았어.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볼게. 내가 원하던 대로. 눈을 감았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 가득. 잘 자, 지훈아.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졌습니다. 물결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가 배웠어, 지훈아. 조용히 말했어요. 사랑은 옳음이 아니라는 거, 완벽함도 아니라는 거.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였다는 걸. 눈을 떴어요. 세상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내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훈이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안녕, 지훈아. 할머니 다녀왔어.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거실로 들어갔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햇살도 들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예전처럼 혼자만의 아침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 영원히. 식사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평생 옳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이제는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옳지 않아도 그냥 한미정으로. 창밖을 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지훈이가 띄워보낸 병이 어디쯤 갔을까요? 아마 멀리, 아주 멀리 갔겠죠. 그곳에서 누군가 발견하겠죠. 그리고 읽을 거예요. 내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 문장을. 오후가 되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인사했습니다. 미정 씨,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래요? 미소 지었어요. 네, 좋아졌어요. 조금씩.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훈이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나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너도 저렇게 웃으며 다녔어야 했는데. 가슴이 아팠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그 아픔도 받아들일 수 있었으니까.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훈이 방에 들어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 오늘도 잘 살았어. 침대에 앉았습니다. 내일도 잘 살아볼게. 내가 원하던 대로. 눈을 감았어요. 지훈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지훈이. 눈을 떴습니다. 별이 뜨기 시작했어요. 하늘 가득. 잘 자, 지훈아.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요.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기로 했으니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쓰지 않았던 일기. 오늘 지훈이한테 편지를 보냈다. 바다에 띄워보냈다. 언젠가 닿기를. 그리고 나는 배웠다. 옳음으로는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사랑으로 살아갈 수는 있다는 것을. 지훈아, 고마워. 할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서. 할머니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지훈이가 웃고 있는 것처럼. 잘 자, 지훈아. 불을 껐습니다. 편안한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평화로웠습니다.